땅 속의 탄화수소에서 탄화수소가 뭔지 뭐 다 설명했었으니까 탄소화물 중에 탄소랑 수소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아이들이다 알겠었고, 메테인 1학년 과학부터 계속 나오잖아.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짜리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고, 얘가 베이스야. 다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4개의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사면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결합각은 109.5도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 뒤에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걸 조금 할 거야. 여기를 잠깐 이런 걸 조금 하고,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도 분류하는 방법을, 분류하는 명칭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따로 빼서 잠깐 이걸 할게.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거 했잖아.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을 분류하는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탄화수소를 분류하는 3가지 이름, 요 3가지에 대해서 잠깐 할 건데, 알케인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알켄이라는 애가 있고, 알카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할게. 알케인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탄소화물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날 봤던, 매 시간 얘기를 거의 한 번은 했던 메테인부터 시작해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수소겠지? 이렇게 요런 애들 탄소가 3개야. 그럼 다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뭐 요런 애들이 있다는 거지. 뭐 하나 더 그린다면 탄소가 4개짜리도 있겠지. 선생님이 칠판 위에다가 그리느라고 다 직선인 것처럼 그리지만 각도는 다 몇 도라 그랬어? 109.5도니까 실제로 약간 지그재그 이렇게 생겼다 그랬고,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정사면체들이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요렇게 생긴, 탄소가 더 많을 수 있어. 5개, 6개 쭉 다 있을 수 있는데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아이들 우리가 알케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알케인은 어떻게 분류되냐랑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 결정하는데, 탄소의 개수에 대해서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씩 존재하는 애들이야. 개수 맞는지 봐봐. 탄소 하나면 수소 4개 맞아요? 탄소 2개면 수소 6개. 맞아? 3개면 수소 8개. 이렇게 일반식에 맞춰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름을 붙일 때 뒤에다가 에인 붙일 거야. 그래서 얘는 탄소가 하나니까 메타 붙이는데 메티르에다가 알케인에다가 하니까 메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 탄소 2개니까 에타인데 거기다가 알케인이니까 에테인. 얘는 프로페인. 얘는 뷰타에다가 뷰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다는 거야. 탄소 더 많으면 쭉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알케인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알케인 일부가 나올 건데, 알케인 중에 특별히 얘네들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요런 애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좀 다루게 될 거거든. 요런 애들을 교과서에서 왜 다루냐면, 이런 아이들이 연료로 많이 사용돼. 연료로 사용돼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쓴단 말이야. 메테인 같은 경우 연료면 뭐 시키겠어? 연소 시키겠지. 연소시켜. 연소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성분들이 산소랑 결합한 물질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탄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이산화탄소가 생길 거고, 수소는 뭐가 되겠어? 물이 된단 말이지. 요게 기본 형태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탄소 4개니까, 수소 4개니까 수소 4개 만들고, 산소가 4개가 되려고 얘가 2개. 요렇게 이제 반응을 하겠지? 요렇게 연소를 해요. 자, 연소가 나와서 한 가지. 지금 저 칠판에 써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다른 교과서에서 또 다시 한번 볼 건데, 연소라는 거는 사실은 산화의 일종이지? 산화 작년에 배웠지? 산화의 반대는 뭐야? 산원이었지? 산화는 이름 그대로라면 산소와 화합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산화라고 해요. 산화는 반대로 산소를 잃어버리는 케이스잖아. 산소를 결합하는 것 중에 연소라고 하면 산소랑 빠르게 결합하는 거야. 매우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고 반응이 진행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연소라고 불러. 그런데 이 연소도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수소가 연소하면 물이 생기고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탄소가 연소해서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 왜냐하면 연소에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완전 연소와 완전히 있으면 뭐가 있겠어? 불완전 있겠죠. 불완전 연소. 완전히 연소를 한다는 거는 충분히 산소가 있을 때 산소랑 원하는 만큼 다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연소했을 때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수소는 물이 돼.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소하기 위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하나만 있으면 돼. 산소가 되게 조금밖에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완전 연소를 해. 근데 탄소는 하나가 산소를 두 개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가 조금 부족하면 완전히 연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탄소가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탄소가 불완전하게 연소하면 산소 두 개를 못 가져올 거 아니야. 산소 몇 개밖에 못 집어오겠어. 하나밖에 못 끌고 오고 뭐가 돼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좋아 나빠? 왜 나빠? 인간의 몸에 문제를 일으켜. 왜 이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일산화탄소가 흡입됐어. 내 몸 안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몸의 세포들로 운반해줘야지 세포에서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를 한 40배 좋아해. 그럼 여기 산소 운반하려고 했는데 일산화탄소 있으면 이걸 버리고 일산화탄소를 세포에다 갖다 줘. 근데 세포가 호흡할 때는 산소가 필요한 거지 CO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갖다 줘봤자 못 쓰겠지? 그래서 세포 호흡에 필요한 아이가 안 오니까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뇌 같은 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뇌의 기능이 망가져. 뇌가 망가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산소가 있는데도 얘 때문에 얘가 몸 안에 들어와서 적절히 운반이 못 되는 바람에 질식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체예요. 지금은 사실은 별로 크게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런 걸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난방 지금은 우리 여기 일산은 거의 지역난방공사 뭐 이렇게 난방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난방공사에 그런 게 연결이 잘 안 된 데는 도시가스로 그냥 난방을 하거나 하거든. 그리고 그 전에는 기름으로 했단 말이야, 석유로. 근데 그 훨씬 전에는 연탄으로 이제 아궁이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했어. 그러면 연탄 아궁이는 연탄이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보다 조금 넓어. 연탄 넣었다 뺐다 정도밖에 안 돼. 연탄 집어넣어서 연소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좁잖아. 산소가 되게 부족하겠지? 그래서 이 연탄을 연소시키면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집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오래된 집이야. 그러면 거기 배관이나 이렇게 뭐 어떤 파이프 같은 데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잘못하면 방 안으로 일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자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일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와. 내가 숨 쉴 때 내 몸으로 이렇게 흡입이 되면 내 몸에 산소가 제대로 세포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 굉장히 위험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중독돼서 뇌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죽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경우 그렇게 연탄으로 난방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또 그래도 산소를 만났잖아. 근데 진짜 산소가 없으면 얘가 연소하려고 떨어졌는데 산소를 아예 못 만나고 혼자 나돌아다니는 경우가 생겨. 탄소 알갱이가 돌아다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름이라고 불러. 그래서 너희들 그름 또는 왜 어디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거나 이러면 왜 검은 작은 검댕이들 날아다니잖아. 그런 검댕이 이런 애들이 얘야. 아예 연소한데 산소가 너무 없으니까 산소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 같이 그냥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화학에서 이걸 다 고려하려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화학에서 연소 그러면 그냥 완전 연소다 이렇게 깔고 가면 돼. 특별히 완전 연소라고 하지 않아도 연소라고 하면 웬만하면 완전 연소를 말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연료로 되게 많이 쓰여. 그런데 얘네들이 연료로 쓰이는데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뭐가 사용되질 않을 거 아니야? 용도가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용도를
살짝 이야기를 하면 지금 화면에 비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화면은 그냥 띄워만 놓은 거고 오히려 너네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자료 해석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연료로 사용이 되는데 그 연료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이 돼. 그래서 하나는 LNG라는 애로 사용이 되고 또 다른 애들은 LPG라는 애로 사용이 돼요. LNG를 뭐라고 불러? 그 책에 그림에 살짝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액화, 천연, 가스라고 불러요. 얘는 LPG는 액화, 석유, 가스라고 불러. LNG나 LPG는 약자야. 뭐의 약자냐? 액화잖아. 리퀴파이드. 천연. 뭐겠어? Natural Gas라고 부르고 액화 석유가스는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페트롤리움이? 뭐가 있어? 왜? 이런 애들로 사용이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영어를 칠판에다 써주는 이유는 이 영어 단어를 풀어서 쓸 줄 모르면 안 돼가 아니라 앞으로 니네 계속 과학 공부할 거잖아. 이런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해주는 거야. 근데 당장 시험에 설마 내가 논술형에 액화 석유가스의 원래 단어를 풀어서 쓰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자, 메테인은 LNG 성분으로 사용이 돼. 액화 천연가스의 성분. 그 다음에 프로페인이랑 뮤테인은 액화 석유가스에 사용이 돼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잖아. 덩어리가 작겠지. 근데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은 탄소수가 많아지면서 덩어리가 커져. 근데 덩어리가 크면 그 큰 분자들과 분자들이 서로를 더 세게 잡아당겨. 왜냐면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전자들의 이동 같은 것 때문에 갑작스러운 전극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극성을 띌 수 있고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 인력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프로페인이랑 뷰테인 이렇게 점점점 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분자 사이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 더 높은 온도를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탄소가 더 많아지면 거의 액체로 존재하게 되고 사실 뷰테인 정도까지가 거의 기체로 존재하는 것 같아. 약간 이렇다. 그래서 메테인은 한 영하 164도인가? 끓는 점이 영하 164도야. 끓는 점이 영하 164도라는 게 무슨 소리야? 영하 164도만 넘으면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해? 기체. 그럼 얘를 액체로 만들고 싶으면 영하 164도보다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엄청나게 많이 주거나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프로페인은 영하 40 몇 도인가 막 그래. 영하 40 몇 도. 얘는 영하 뭐 1도도 안 될걸? 막 그런 애들이야. 뷰테인이 뭐 영하 0.5도인지 영하 1도인지 그런 끓는 점을 가져. 그러면 얘는 영하 0.5도라고 치면 영하 0.5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야. 그럼 그거보다 낮으면 액체잖아. 액체를 만들려면 영하 0.5도보다만 낮추면 되지. 영하 164도랑은 너무 차이가 심해. 요런 애들은 액체로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연료로서 작용하려면 기체인데 액체로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운반하고 저장하는 보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LNG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무슨 가스라고 불러? 도시가스라고 부르지. 너희들 집에서 요즘에는 전기레인지 많이 쓰니까 가스레인지 잘 안 써서 별로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쓴다고 치면 가스밸브 열고 가스불 켜면 그냥 가스불 켜지잖아. 가스불 뭐 가스가 떨어져서 안 돼 뭐 이런 거 거의 없잖아. 돈만 내면 가스는 계속 나오거든. 그런 게 도시가스야.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한 30년 40년 전 30년쯤 전에는 도시가스를 쓰지 않았어. 집에 가스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스통에서 가스가 올라오면 그 통에 있는 가스를 다 쓰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가스불을 켰는데 갑자기 불이 안 켜지면 이렇게 전화해 한 통 갖다 주세요 막 이러면 아저씨가 와서 교체해주고 돈 받아가고 이랬었거든. 옛날에는 집에서도 LPG를 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LNG를 사용해. 메테인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밀도도 작고 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좀 적고 해서 가정에서 쓰기 훨씬 좋기도 하고 효율도 좋아서 요걸 가정에서 쓰는데 액체로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서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액체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압력 잘 맞추고 온도 잘 맞춰서 액체로 만들어서 통에다 집어넣어. 통에 넣어서 보관해서 이렇게 그 LPG 가스통도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왜 우리 그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그 휴대용 가스버너 있지? 그런데 사용하는 우리가 보통 부탄가스라고 말하는 그런 통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 그 통 흔들면 어때?
소리 나지. 소리가 난다는 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 안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면 소리가 안 나. 액체로 존재하고 노즐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노즐이 딱 열리면 그때 나오면서 바로 눌러주는 압력이 없어지니까 기체로 바뀌어서 나와서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얘네들이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액체를 바꿔서 액화시켜서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보관하는 게 훨씬 쉽다. 뭐 그런 데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여기 뒤에 책 다시 볼 거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알케인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알케는 이중 결합이 하나 있거든. 자, 이중 결합이 있으려면 사실 탄소랑 수소는 이중 결합을 할 수가 없잖아. 이중 결합을 하려면 일단은 탄소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탄소가 2개인데 다 단일 결합인 에테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중 결합이 하나 생기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무슨 개수가 달라졌어? 수소 개수가 달라졌지. 이 결합 하나 생기다 보니까 수소가 몇 개 줄어? 2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알케는 알케인보다 수소가 2개 적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애고 이중결합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애다. 기억나겠지만 이중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정사면체 구조에서 구조가 좀 바뀌게 돼. 그리고 결합각이 109.5도에서 살짝 바뀌는데 이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전자쌍의 방향이 3개라고 했지? 3개로 펼쳐지는 걸 최대한 멀리 하려면 몇 도가 제일 적절하냐면 120도 정도 각도면 적절해요. 원래 기본 각도보다 넓어져서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전자쌍이 이렇게 2개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쌍은 약간 불안정하기도 해. 뭐 이렇게 생긴 애야.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삼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알카인이라고 불러요. 알카인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존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또 수소 개수가 어떻게 돼? 2개 줄어들지? 그래서 얘는 일반식을 이렇게 쓰겠어. 이렇게. 그리고 전자쌍은 4쌍인데 방향이 2개의 방향이니까 180도 각도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애들이 무슨 얘기를 물어보냐면 얘는 다 단일결합이니까 궁금한 게 없어. 얘는 이중결합이 1개 있어. 그럼 선생님 이중결합 2개면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 이중결합 2개인 애들은 따로 분류하지 않아.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2개면 뭐라고 분류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럼 너무 복잡해져. 그렇게까지 분류하면. 그래서 이중결합 하나랑 삼중결합 하나까지만 이름을 붙여주고 대신 얘네들 이름은 어떻게 붙이겠어? 뒤에다가 n을 붙이거나 뒤에다가 i인을 붙여요. 그래서 얘는 에텐이라고 부르고 얘는 에타인이라고 부르겠지?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의 n 이런 의미로 약간 그런 걸 이중결합에다 붙이거든? 그래서 이런 애가 있으면 이중결합 몇 개야? 2개. 일단 알케는 아니야. 알케는 하나만 있어야 돼. 탄소가 몇 개야? 4개. 탄소 4개면 혹시 앞에 뭐 붙이는지 기억나? 뷰타 붙이잖아. 근데 이중결합이 2개가 있어. 이중결합은 n이기 때문에 n이 2개 있다. 뷰타다이엔, 뷰타디엔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건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아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설명이 다 빠졌어. 다 빠지고 다 없애고 그냥 물질만 딱딱딱딱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교과서가 바뀌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뭐 아마 대학교 가면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앞에서 얘기했었지? 탄화수소는 연소될 때 열 발생하면서 뭐 이산화탄소물 완전 연소하면 이렇게 생긴다고 했고 자 이거 탄화수소는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탄소의 숫자가 많아지면 분자간의 인력이 커져. 분자간의 인력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태 변화가 어려워. 그거를 끊기 위해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알케인의 경우에는 메테인의 경우 워낙 끓는 점이 낮으니까 워낙 끓는 점이 낮아서 뭐 그렇게 고민될 건 없고 탄소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쨌든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성질을 보인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그래서 뷰테인, 탄소 4개짜리 뷰테인은 끓는 점이 영하 1도잖아. 메테인 끓는 점이 영하 162도야.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많이 나. 142도가 아니었네. 영하 162도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액체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액체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워. 영하 162도로 낮추는 거 너무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을 액체로 만드는, 액체 만드는 거 액화시킨다고 하지? 액화돼서
액체로 만들기가 편하고 액체로 만든 다음에 압력을 잘 조절해서 통에다가 넣어서 운반 저장할 수가 있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테인은 LNG 도시가스에 사용이 되고 프로페인이랑 뷰테인 같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액화시켜서 통에다 집어넣기가 좀 쉬우니까 휴대용 가스 연료, 휴대용 연료나 야외용 연료 요런 데 사용한다. LPG의 성분이다. 알아두면 되겠지. 자, 교과서 24페이지 자료 해석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요 그림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지금 LPG,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 LNG 요거랑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연결하라고 책에 나와 있어. 그래서 24페이지 교과서에 요 연결해 봅시다. 자, 일단 메테인은 그래서 뭐야? 뭐의 원료야? LNG의 원료니까 메테인하고 LNG 연결해 주면 되겠지. 메테인하고 액화 천연가스 연결해 주세요. 책이랑 그림 순서가 틀려. 교과서에 있는 거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섞어서 많이 사용해. 섞어서. 그래서 프로페인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에도 쓰고 LPG에도 사용하고 뷰테인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에도 사용하고 LPG에도 사용해요. 그래서 각각을 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지? 자, 그 교과서의 자료 해석의 밑에 그림 1, 2, 3, 그림 밑에 1, 2, 3 문제의 답을 써봅시다. 자, 위에 있는 세 연료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뭐하고 뭐야? 탄소하고 수소예요. 탄소, 수소. 이번에 새 연료의 연소 생성물. 자,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아이들의 연소 생성물 물어봤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연소라고 했어? 완전 연소라고 했잖아. 완전 연소하면 탄소는 뭐가 되고? 이산화탄소. 수소는 뭐가 돼요? 물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새 연료. 지금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알케인들이잖아. 그러다 보니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보면 탄소가 다 4개의 원자랑 결합하면서 각각의 정사면적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의 탄소 원자가 각각 몇 개의 원자랑 결합했냐 물어보면 4개의 원자랑 결합했다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 요 페이지 24페이지에 밑에 뭐 굵은 글씨로 교과서에 탄화수소 뭐 이런 거 써 있고 맨 밑에 표에 몇 가지 탄화수소에 끓는 점에서 탄소 하나 둘 셋 4개짜리가 있어. 근데 두 번째 탄소 2개짜리는 위에 안 나왔잖아. 에테인 같은 경우 탄소 2개짜리 에테인은 약간 어정쩡해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잘.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그래서 가볍고 그 다음에 약간 천연 에너지처럼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야. 그래서 연료로 사용을 하고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은 액화시켜서 통에 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연료를 쓰는데 탄소 2개짜리는 끓는 점이 좀 애매해. 얘는 액화시켜서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사용하기도 좀 애매해서 탄소 2개짜리 에테인은 연료로 쓰지는 않아요. 활용도는 좀 떨어져.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제 다른 물질이 나와. 알코올 나와요. 알코올. 자, 알코올은 탄화수소의 수소 자리에 OH가 결합되어 있대. 네, 이 OH의 이름이 있어. 하이드록식이라고 불러요. 독특한 성질을 지니는데 너희들 책에서 2가지 나와 있으니까 2가지만 알면 돼. 메탄올하고 에탄올만 알면 돼요. 자, 메탄올, 메티읕이잖아. 탄소 몇 개짜리야? 1개짜리야. 에탄올, 에티읕이니까 탄소 2개짜리. 자, 여기에 원래 수소가 이렇게 결합해 있는 메테인이었는데 그 수소 대신에 뭐가 하나 붙은 거야?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요런 형태야. 에탄올도 에테인의 형태였다가 거기 수소 자리 한 군데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하나 붙어있는 요런 부분 하나 가지고 있는 요런 애예요. 액성으로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무슨 성일까? 중성.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OH 이런 거 있으면 왠지 뭐 같아? 왠지 염기성일 것 같은데 염기성을 나타내려면 물에 녹아서 OH-가 따로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얘는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애잖아.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을 나타낸다. 자, 이거 알아두고 알코올은 이름에 니은 올 붙여서 끝을 마무리를 해줘요. 그러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성분이 이런 애들이 있어. 지금 앞에 PPT에 탄소와 수소가 성분원소인데 사실 보면 성분원소가 탄소, 수소 말고 모두 있어. 산소도 있잖아. 성분원소가 3개인데 저렇게 말하고 있어. 자, 메탄올 CH3OH 연소에. 자, 그럼 여기 성분 탄소, 수소, 산소 성분인데 탄소는 완전 연소하면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 수소는 완전 연소하면 물.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산소는 얘를 도와서 연소를 도와주게 돼요. 특별히 다른 물질을 만들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맞춰보자. 탄소 하나 들어갔으니까 탄소 하나 맞고 수소가 총 몇 개야? 4개니까 수소 4개 되기 위해서 2 하잖아. 그러면 산소가 2개, 2개니까 산소가 4개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 산소가 하나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몇 개 해결해야 돼? 3개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2분의 3 쓰고 우리 분수 잘 안 써. 전체 몇 배 해줘? 2배 해줘요. 2, 3, 2, 3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돼. 개수 맞출 때 중간에 분수 살짝 넣었다가 이렇게 조율하는 방법이 좀 편할 수 있어. 그렇구나. 결국은 이것도 연소에서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내는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애다. 특히나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알콜 램프에다가 집어넣어서 연료를 쓰기도 해. 메탄올은 알콜 램프 연료를 쓰기도 하고 뭐 연료전지 만들 때도 쓰인대. 플라스틱 합성할 때도 재료로 쓰일 수 있대. 그래서 그런데 활용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돼. 메탄올은 되게 위험해. 마시면 눈이 멀어. 실명. 우리 에탄올은 여기 보면 알코올 음료의 제조 원료라고 돼 있잖아. 에탄올 들어있는 거 뭐야? 술이잖아. 술 마셔서 물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죽기도 하겠지만 술은 뭐 마셔도 되는 거잖아. 근데 메탄올은 먹으면 실명을 해. 왜냐하면 우리가 얘네들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몸 안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거쳐지겠지. 산화가 일단 일어나거든. 산화가 일어나면서 약간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뀌어. 근데 메탄올이 바뀌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을 바뀌는 포름알데히드는 진짜 치명적인 물질이거든. 그래서 눈에 실명을 하거나 진짜 뭐 아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근데 에탄올도 산화되면 위험한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에탄올 사용 용도에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독 및 살균작용 이렇게 써있잖아. 너희들 요즘에 되게 많이 쓰지. 이런 거 이런 애. 여기 성분에 뭐 들어있어? 트리에탄올 아민 뭐 이런 애가 있어. 에탄올 성분이 여기 들어있어. 그런 데 쓰이는데 그런 애가 쓰이는데 여기 단백질을 응고시킨다. 무슨 단백질을 응고시키겠어? 누구 단백질? 나의 단백질일까? 바이러스 껍데기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세균의 껍질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응고시켜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살균을 가능하다. 균을 죽이는 작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찾아봐. 자세하게. 요즘에 워낙 에탄올 살균, 소독 이런 거 막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근데 사용이 돼요. 그리고 물론 말 그대로 술의 성분이기도 해. 그리고 여기 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 녹는 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산화는 반대니까 산소를 잃는 걸 말하겠지. 근데 우리가 산화환원을 산소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작년에 배웠어. 뭐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 전자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산화는 반대야. 전자를 잃어버릴 때. 산화는 전자를 얻을 때.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산화되는 거고 음이온이 되면 환원되는 거잖아. 그런데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어. 그 한 가지 측면이 수소야. 그래서 산화는 수소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산화했다고 하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선생님이 술을 마셨어. 몸 안에 에탄올이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내 몸 안에서 분해되면서 몇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산화가 일어나는 산화의 첫 번째 단계로 수소가 빠져나가는 산화를 하게 된단 말이야. 어디 수소가 빠져나가냐면 얘랑 얘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HC, 공유 결합하고 있던 얘가 떨어져 나가면 전자 하나 남겠지. 그치? 수소. 그 다음에 산소랑 공유 결합하고 있던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전자 하나 남겠지. 그 비어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 뭐 하겠어? 걔네들이 합쳐져서 공유 결합하겠지? 걔네들이 이렇게 결합해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좀 따르겠으면 이렇게 결합하는 요런 애를 만들거든. 요런 애를 만드는데 COH 요 부분을 알데하이드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이름을 가지는 물질이야. 포름알데하이드의 친척이야.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얘 때문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 이건 치명적인 독성은 아니지만 머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야. 술을 마시면 얘 때문에 분해가 되더라도 머리가 아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몸 안에서 여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분해가 되는데 산화가 만약에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에 추가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 얘도 산화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산소가 들어가는 산화가 일어나요.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 그래서 이런 애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지 CH3COOH 우리 이거 본 적 있지? 이거 뭐라고 불러? 아세트산. 그래서 알코올이 산화를 몇 단계 거치면 산성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 집에 포도주나 과일주 같은 이런 애들 뭐 술 담그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술을 좀 오래 이렇게 놔두잖아. 너무 오래되면 과일주가 특히 그런데 너무 오래되면 식초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돼서 산화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아세트산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뒤에 나올 건데 그런 과정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 같이 봐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알코올이란 아이도 탄수화물이다. 얘는 탄화수소는 아니겠지? 뭐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는 아니에요. 탄화수소의 유도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탄소화합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